분명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쉬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히려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지 않으셨나요? 쉬어도 무기력하고 묘하게 힘이 빠지는 이 기분. 근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쉰 게 맞을까요? 얼마 전에 30대 직장인을 만나 뵈었는데요. 2주 연속으로 주말을 완전히 쉬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멍하고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떤 방법으로 쉬셨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정말 하고 싶었던 게임도 하시고 음악도 듣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실컷 봤다고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걸 정말 원 없이 했다고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으니 쉰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더 피곤한 걸까요? 그건 뇌를 쉬게 한 게 아니라 가짜 휴식으로 뇌를 더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쉬는 것 같죠? 근데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우리의 뇌는 쉬지 않아요. 스크롤을 할 때마다, 영상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알람이 올 때마다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조금씩 분비돼요. 이 자극들이 연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는 계속 처리 모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한 것처럼요. 몸은 집에 있지만 뇌는 퇴근을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휴식입니다. 그럼 진짜 휴식은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어떤 휴식 방법을 써도 효과 없게 만드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갈게요. 뇌의 연료인 수면과 아침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휴식 기술을 써도 뇌의 연료가 없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연료 없이 기술만 써봤자예요. 연료는 딱 두 가지예요. 그건 바로 수면이랑 아침이에요. 자, 수면이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말이나 쉬는 날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만약 주말이나 쉬는 날에 평일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고 있다면 평상시 수면이 부족한 상태이십니다. 이걸 소셜 제트래그라고 해요. 평일에는 서울 시간, 주말에는 외국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몸이 매주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특별히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있으시다면 수면은 적절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주말에 몇 시간 더 자고 있으실까요? 두 번째, 아침 식사입니다. 너무 바쁜 아침이라도 물 한 잔이랑 바나나 하나, 그리고 달걀 하나. 이것만으로도 내가 일할 준비가 달라져요. 탈수가 2%만 돼도 집중력이 20% 떨어져요. 물 한 잔이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이 기본이 갖춰졌다면 이제 진짜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 뇌가 진짜 쉬는 상태는 따로 있어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DMN은 쉽게 말하면 멍 때릴 때, 샤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복 모드예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이 모드를 차단해요.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전환을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모드에 빠져 있을 때예요. 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뇌 회복 스위치를 본능적으로 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걸 시간 낭비처럼 느끼고 자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멍 때리는 건 시간 낭비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닙니다. 내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어떻게 이 스위치를 켜냐고요? 앤드류 휴버만 박사가 소개한 파노라믹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는 시야가 앞으로 좁아지거든요. 핸드폰을 볼 때, 모니터를 볼 때처럼요. 이 상태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반대로 먼 곳을 넓게 바라볼 때는 부교감신경이 즉각 켜져서 이완 상태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 보시거나 창밖에 먼 풍경을 바라봐 보세요. 딱 30초만 하늘을 넓게, 창밖의 풍경을 멀리 바라봐 보세요. 조금 편해진 느낌이 느껴지실까요? 지금 막 휴식 스위치를 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스위치를 이제 막 켰는데 바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나가거나 바로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어요. 그러면 휴식의 스위치는 꺼지고 다시 원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는 왜 쉬어도 계속 피곤하지? 라는 생각까지 오거든요. 열심히 쉬려고 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던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휴식을 위한 순서를 알아볼까요? 자, 눈에 보이면 자꾸 하고 싶죠? 핸드폰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다른 방이어도 좋아요. 단 30분입니다. 30분 안 본다고 별일 안 생겨요.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가 다 무너져요. 2단계, 휴식 스위치 켜기. 자, 아까 해보셨죠? 하늘 보기 또는 먼 풍경 보기 30초. 1단계 없이 2단계만 하면 손 뻗으면 바로 스마트폰 집어드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3단계 뇌 충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어폰 없이, 목적지 없이 20분.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사실 뇌는 음악을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으면 뇌는 경로를 계획 중이에요. 이어폰 없이, 목적지 없이 걷는 것만이 자연을 통한 진짜 뇌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NSDR이에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왔네요. NSDR, Non-Sleep Deep Rest라는 방법이에요. 잠을 자지 않은 채 깊은 이완을 통해서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요가 니드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안내 목소리를 따라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 잠드는 게 아니라 뇌만 깊이 쉬게 하는 기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10분만 해도 기분, 집중력, 스트레스 지표가 개선된다고요. 짧은 낮잠과 비슷한 효과인데 일어났을 때 멍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습니다. 자,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NSDR 체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에 올려놓을게요. 이 영상 다 보시고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 기억나세요? 2주 쉬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셨던 분이요. 저랑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퇴근길에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노을이 예쁘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대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감사하게 진료를 많이 보고 쉼없이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일에만 치이다가 이 채널을 2년 동안 못했던 이유예요. 최근에 저도 문제를 느끼고 진료를 줄이고 하루를 저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쉴 때만큼은 하루에 한 번 30초씩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이 예쁘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더라고요. 번아웃이 풀린다는 건 대단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했던 일상의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감각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힘드실 때 30초만 하늘을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일상의 감각이 돌아오면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휴식 방법이 있거나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봐요.